안녕하세요. 필름 앤 페스티벌의 황동미입니다.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이 열립니다. 보통 2월 달에 열리죠. 올해도 예정돼 있고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출품한 어쩔 수가 없다가 이번에 1차 관문이라고 하는 숏리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숏리스트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후보작에 외국어 영화상 후보작에 올라갈지 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 어떻게 보세요? TV 중계로 많이들 그동안 봐왔죠. 사실 지금까지 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중파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영화상 시상식을 중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는 이 중계권을 팔아서 그걸 또 어떤 운영 수입의 중요한 어떤 수입원으로 삼았었고요. 지금까지는 ABC 방송사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중계권을 가지고 중계를 해왔는데요. 이게 2028년까지라고 합니다. 2028년이 아카데미 영화상 100주년이래요. 그래서 100주년까지 딱 ABC가 하고 그 다음 주체가 누구냐, 이제 그게 되게 흥미로운 상황이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래의 운영, 그러니까 중계권 주체는 유튜브입니다. 즉 방송국이 아니고 이제 SNS 혹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중계를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중계는 101회부터 해서 5년 계약을 이제 구글하고 이제 미국 영화과학예술 아카데미가 이제 계약을 맺었다고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29년부터 유튜브가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을 독점적으로 중계하는구나. 이거 굉장히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 한 20억 명 이상한테 무료로 생중계를 한다고 하네요. 기존의 어떤 공중파 중심의 TV 중심의 매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빅테크 스트리밍 중심으로 권력이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 어떻게 보세요? 주로 중계권은 뭐 이렇게 특정한 곳에 독점을 하진 않았군요. 매년 이렇게 해마다 OCN이나 TVN 같은 그런 어떤 CJ ENM 계열 채널들에서 중계를 해왔는데, 역시 요거는 이제 ABC 계열사인 부에나비스타 인터내셔널이 파트너십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이걸 계속 팔아왔던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그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ABC라고 하는 공수파 방송에서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을 독점 중계를 했고, 그거의 중계권료가 아직 발표된 건 아닌데 그냥 추정되기에 한 1억 달러 정도 규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1,300억, 1,400억, 지금 한국 기준으로, 환율 기준으로 하면 1,500억 원 수준인 거죠. 하지만 향후에 유튜브로 계약이 변경되면서부터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가격은 낮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식도 그동안 그냥 돈을 탁 이렇게 주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디지털 광고나 아니면 데이터 협업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방송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오스카상 혹은 아카데미상의 위상이 좀 과거만 못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오스카상 외에 다른 시상식들도 중계권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런 걸 좀 봤더니, 음악상으로 유명한 그래미 같은 경우도 현재 공중파라고 하시는 CBS에서 방송을 하고 중계를 하고 있는데, 2027년부터 디즈니 계열, 디즈니 플러스나 혹은 뭐 훌루 같은 혹은 ABC일 수도 있고 어쨌든 디즈니 계열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TV 드라마나 TV 코미디 이런 거에 상을 준 에미상이라고 있잖아요. 그 에미상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데, 그거는 어쨌든 TV 드라마한테 상을 주는 거니까 미국의 4대 방송국이 있어요. ABC, CBS, NBC, 폭스 이렇게 4대 방송국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계속해서 여기는 중계를 하는 걸 바뀌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영화로 치면 이제 골든글로브, 최근에 캐레헌의 이재가 아주 감격적인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던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있었죠. 골든글로브는 TV하고 그다음에 영화 다 합쳐가지고 상을 주는 그런 시상식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과거에 NBC 방송에서 했었는데 24년부터 이미 방송국이 바뀌었다고 해요. CBS로 바뀌면서 동시에 여기는 방송국만 바뀐 게 아니고 파라마운트 플러스라고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랑 동시에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약간 유튜브처럼 그렇게 아주 확 넘어간, 그러니까 아카데미상이 유튜브한테
유튜브한테 확 넘어간 것처럼 스트리밍 서비스한테 다 넘겼다기보다는 방송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같이 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백상예술대상이나 청룡영화상이나 다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 종편이나 아니면 어떤 OTT 플랫폼에서 중계를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미 어떤 영화 시상식의 위상도 바뀌었고 또 그거를 중계하던 그동안의 공중파 TV들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중계권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는 시상식 이퀄 시청률 보증수표 뭐 이런 공식이었다면 이제 그게 다 깨지면서 또 스트리밍 서비스가 훨씬 그런 영화나 혹은 시상식 자체의 위상이 약해진 거 하나, 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방송보다 훨씬 더 힘이 세진 거 하나, 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전통 방송사들은 중계권료에 부담을 느끼고,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들 혹은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좀 빅테크를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자본이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대규모 투자를 약간 과감하게 집행하고 하는 상황이 딱 마주치면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요. 내년까지는 뭐 상관없겠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거의 뭐 모든 영화상 시상식들을 대부분 스트리밍 그 서비스를 통해서 보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 매체 파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영화상 중계권의 계약 주체가 바뀐다라는 기사를 보고서 이런 상황들이 흥미로워서 한번 조사해 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